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저출산 문제 얘기했을 때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궁금해서 이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이에요. 0.8명. 한 명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참 이것만으로 절망적인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 사실. 제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예전에 썰을 풀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많은 분이 의견 주셨는데 그럼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저히 뭐 답 없는 것일까? 음, 가장 우리랑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일본도 결혼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하진 않는데 일본은 출산율이 1.3명이에요. 1.3. 0.5 차이인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생각보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일본이. 일본도 보면 뭐 그 초식남이라고 하잖아요. 초식남. 발달하면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여자들도 뭐 결혼 안 하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이 훨씬 더.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뭐 결혼 안 하니까 저 이제 애도 안 낳고 애 낳는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집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아무리 머리 쥐어짜내고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강태훈이 그 문제 해결 방법 있습니까? 우리 S대 출신 강태훈님 해결 방법 있어요? 뭔가 정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수치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정말 오늘 방송하기 전부터 이걸 몇 번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어디 찾아봐도 나오는 데가 없어, 이게. 저출산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해결 방법은 마땅히 없어요. 생각 안 해봤죠. 혹시 강태호님 혹시 비혼주의자입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라따뚜이님 어떠시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은 있어. 아예 복지정책 강화 이런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할까봐 내가 얘기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는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남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 철수님 어세요? 이거 자체가 어려워요. 수우님 어세요?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거품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혼 자체가 이 버블의 끝판왕이야. 왜냐 아직도 우리나라는 돈이 없다면서 웨딩샵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려면 또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너무 결혼하는데 너무 높은 허들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허들 자체가 높은데 남자들이 미쳤다고 결혼합니까? 허리 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하려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한국 남자나 한국 여자들이 정말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어떤 환상을 완전 낮춰야 돼.
완전 낮춰야 돼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 아직 우리나라 여자들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얘기할게요. 너무 남자한테 의존적 이상이 너무 강해.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 싫어하겠지. 근데 팩트는 팩트니까 얘기할게요. 아니 여자들의 어떤 경제권이 높아지고 여자들의 사회 지출이 높아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짊어져야 가는 것도 짊어져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사회 지출이 높아졌다는 건 남자들이 해왔던 어떤 영역을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걸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어? 아니 남자들이 양보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높아진 거잖아. 근데 왜 똑같이 가려고 그래? 결혼할 때는. 음? 일단 요거는 요걸로 바꿔야겠다. 특수기로 바꾸고. 일단 저는 남자가 지피우고 여자가 혼수하고 이 문화부터 바꿔야 돼. 이것부터 부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헌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킨다고 뭐 잡혀갑니까? 전과자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걸 왜 유지하는 거야? 아, 남자 미쳤습니까, 여러분? 아, 남자들 지금 사회 진출도 엄청 느리잖아. 사회 진출 엄청 느리잖아요. 요즘에 30 돼가지고 사회 첫발 내미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은데, 음? 30 초반에 대기업, 이제 뭐 대기업이나 회사 들어간 사람도 많고, 설령 대기업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학자금 대출 있다거나 지방 타지에 생활하면 돈도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돈도 많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혼수 그거 얼마 한다고? 맞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혼수 얼마 합니까, 그거? 여러분, 혼수 가격은 안 올랐는데 집값은 올랐잖아. 지금 TV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 TV는, 맞잖아요. TV는 요즘 60인치 100만 원도 안 해요. 아, 근데 집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집은 예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에 먼저 나가는데 부모님 그래도 남자가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정말 시대를 모르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결혼하고 싶겠냐고, 남자들이 바보 같은데. 이 고정관념 깨부셔야 돼요. 이 고정관념 문화. 응? 아니 왜 보면 뭐 결혼 어렵다 하더라도 막상 결혼한 사람도 보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누가 봐도 손해잖아. 왜 손해 보는 짓을 남자가 하겠어요? 이걸 바꿔야 하겠지. 이걸 바꿔야죠. 반반씩 해온다고 여자가 더 해올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막말로 까놓고 얘기하자. 결혼 안 하면 누가 손해인데? 결혼하면 누가 손해야? 뭐 여자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여자가 경제 크면 남자도 어떻게 왜 그럼 혼자 살려면 공짜로 혼자 삽니까? 일자리가 있어 혼자 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혼자 살았을 때 과연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냉정하게. 만약 자기가 능력껏 해가지고 커리어만 해가지고 골드미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골드미스 캐봐야 대한민국 여자분 중에 10%도 안 돼요. 그 골드미스도 영원한 골드미스가 아니야. 골드미스에서도 내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골드미스의 기준이 한 연봉 5천만 원 이상 버는 여자인데 그 중에 몇 프로 되겠어? 남자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여자분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결혼하고 싶다 맨날 노래만 부르는데 눈은 안 낮추잖아. 그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뭡니까?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 강도잖아, 강도. 칼만 안 들었지. 그리고 강도 같은 마인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뭐 칼을 들고 돈 내라 해봐야 결혼하자는 겁니다. 이게 돈 내라 하는 거 뭐예요, 이게? 집값 비싼 거 뻔히 알면서.
남자가 줘도 모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허례허식이 심한 결혼보다는 간소한 일본식 결혼식, 일본식 뭐 결혼 문화. 이게 뭐냐 하면, 일본식 결혼한 문화는 뭐냐 하면, 이제 가족들만 옵니다. 가족들과 소수의 지인만 오는 거예요. 저 일본식 결혼문 이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는 막 20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딱 한 열 몇 명, 이 정도 많아. 대신에 축의금을 많이 내야 돼. 많이 내다 보니까 정말 진짜 천하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바보 같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그 눈을 높여준 거예요. 나따뚜이님이 말씀하시 틀린 게 아닌 게, 얼굴 이쁘다 하면 넘어가는, 순진하게 뭐 책임져 줄게 넘어갈게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얼굴 빨아가지고 결혼한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사는 나 본 적이 없다. 이쁜 여자는 결혼해서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얼굴만 믿고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혼 생활도 보면 좀 비슷비슷해야 돼. 환경이 비슷비슷해요, 올해가. 대체로 보면. 아니면 뭐 결혼식, 뭐 일본식 결혼 문화가 아니더라도 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사실혼 문화. 나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해요. 앞으로 사실혼 많아질 거야, 사실혼. 사실혼 많아져야 돼. 사실혼이 낫지. 서로 좋으면 굳이 결혼해야 돼?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살 수 있죠. 꼭 결혼식 해가지고 웨딩드레스 입어가지고, 꼭 친하지도 않은 사람, 꼭 친하지도 않은 사람 와가지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와가지고 자꾸 와달라고 막 카톡 보내고, 좀 와주실 거죠? 갑자기 연락해 죄송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혹시 시간 이딴지 왜 하냐고, 진짜 이딴지.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 얘는 뭐 내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결혼식 와달라고 조르네.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그 전화하는 사람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게 채우려고. 솔직히 나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좋으면. 까짓 거 결혼식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이혼 진짜 많이 합니다. 결혼 준비하다가. 결혼 직전 같이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혼한다기보다는 파경하는 경우 많아요. 파경. 그건 이혼이 아니라 파경이죠. 결혼 이제 식 올리기 전에 가는 거. 아니면 결혼식 가고 나서 여행 중에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웨딩 촬영도 졸라 오래 걸리잖아. 웨딩 촬영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그냥 꼭 그렇게 왜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왜 포토샵 완창 해가지고 사장 떡칠하고 뭐 턱시도 어? 배 땡기는 거, 그 턱시도 허리 꽉 조이고 난 다음에 그 하루 종일 왼종이. 여러분, 진짜 뭐 그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웨딩 촬영 한번 하는 거 현타가 무지하게 밀려온대요. 진짜 일하는 거보다 더 힘들대. 새벽까지 가가지고 밤늦게 가 촬영하고 그 사진 하나 건지겠다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좋으면 살면 되지. 아니, 좋아하고 보고 싶으면 살면 되지. 살고 안 만들면 뭐 헤어지면 되잖아. 차이나 동거가 낫다고 생각해야 돼, 차라리. 동거가 낫다고 생각. 서로 남는 거 없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동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고. 어? 뭘 그렇게 사진 촬영하고 막 그 진 빠지고 웨인드에서 골라 있고 왜 그렇게 해? 돈도 없으면 다들. 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 시골에서 잘 살지 못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 결혼 외진 촬영할 때 먹지도 못한대요. 뭐 맨날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집에 와서 막 짜장면 시켜보고 막 그래. 왜냐하면 턱시도 때문에 배 땡겨가지고 먹지도 못한대. 여자들은 뭐 웨딩드레스 꽉 조이다 보니까 안 먹잖아. 이쁘게 나오려고. 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쫄딱 굶어가지고 이제 촬영 끝나고 밤늦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 먹는 거야. 그게 뭐냐 도대체. 일하러 가냐? 씨, 돈 내고. 아니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냐면 그렇게 해가 3분의 1이 깨지잖아. 아니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비싼 돈 찍어가지고 하루 왼쪽이 고생해가지고 3분의 1이 깨지지 않습니까? 통계로도 나와 있잖아. 33.8%가 이혼한대요. 더 늘어나겠지 앞으로. 돈은 돈대로 나리고 서로한테 시간만 주고 이상한 것만 남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사진 찍어놓은 거 액자내는 거 이혼하고 나면 뭐 중고나라에 팔지도 못하고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서로 좋으면 살아라는 거야 그냥. 꼭 뭐 시골려야 돼? 어? 꼭 시골려야 됩니까? 꼭 뭐 격식 찾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격식이 무슨 격식이야.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쯤 살아봐야 돼. 자기들이 습관이 맞는지, 자기들이 뭐 연애할 때 좋은 건데 뭐 식습관이나 뭐 속궁합이 맞는지 살아봐야 돼. 생활 풍습이나 돈 쓰음이나 사실로만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어? 아니 그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 졸라 많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뭐 식습관이나 아니면 뭐 그 생활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분 있잖아요. 결혼하면 사소한 걸로 졸라 많이 싸워요. 뭐 변기에 물 내리는 거 가지고 싸우고 어, 왜 그런 거 있죠. 남자들 보통 변기에 이제 이거 커버 올리고 서서 자잖아. 근데 이게 튀잖아요. 여자분들이 그거 졸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이 화장실 이제 쇼핑 볼 때 앉아서 살아. 근데 남자 앉아서 졸라 불편하고 전립선에 안 좋아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 말이야. 그 별거 그것도 아니고. 밥 같은 걸 싸운 것도 있고 뭐. 음. 밥해 먹자 하는데 맨날 배달시켜 먹고 뭐 이런 걸 싸우는 경우도 있고 채널 가지고 싸우고 이게 서로 같이 생활 안 해보면 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맞춰갈 수도 있는데 안 맞춰가고 싸우자고 달려들면 이거 답 없어요 여러분. 돈도 막 어? 흥청망청 쓰고 한쪽은 아끼는데 한쪽은 흥청망청 쓰고 모르잖아 여러분. 같이 안 살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혼 같은 걸 해봐야 되는 거죠. 서로 살아보고 아 서로 뭐 여러 가지 궁합도 맞고 어 괜찮다. 그럼 그때 가서 뭐 신고하고 살면 되는 거지. 아 결혼 안 해봤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싸울 게 많다니까요. 이게 같이 한 번이라도 안 살아보고 이게 한 맞춰보면 연애했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도저히 안 보인다니까. 왜냐면 연애할 때는 풀 메이크업에서 완전히 갇혀진 상태에서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완전 꾸미고 차려입고 이제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방어구랑 풀 장비 다 갖춘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그냥 민낯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 때마다 막 풀 메이크업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퍼져 있지 집에 있으면. 근데 연애하고 할 때는 정말 완전히 무슨 뭐 어디 전장에 투입되는 것처럼 완전히 풀 메이크업에다가 풀 머리 스타일에다가 풀 옷차림에다가 남자도 이제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잖아. 차도 막 무리해가지고 구입하고 하잖아 여러분. 서로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막상 결혼해봐. 결혼해서까지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요. 피곤하거든. 이미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원룸도 살 수 있어. 왜 못 살아? 원룸도 좀 약간 좁은 평수 말고 8평 9평짜리 있잖아요. 그런 데면
두 명이서 충분히 살 수 있어. 뭐 짐이 얼마나 많길래 아파트까지 가야 돼. 꼴랑 두 명 사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원룸에서 대부분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은 결혼율이 높고 출산율도 높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은 거품이 완전 빠졌거든요. 결혼이랑 거품이. 일본 그때 제가 통계가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남녀가 결혼식 할 때 드는 비용이 한 3천만 원. 남녀 전부 다 3천만 원. 합이 6천만 원. 근데 일본이 물가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돈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왜 가능하냐? 결혼식이랑 부피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예문이라는 혼수 같은 건 아니에요. 일본은 이미 미니멀 문화가 정착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보통 원룸이나 아니면 좀뭐 목조 건물 있죠. 목조 건물. 일본은 목조 건물 같은 거 좁은 평수 많잖아요. 어, 그런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가보면 막 8평, 10평 막 이런 데 시작을 해요. 6평짜리 시작하는 데도 있고 4평짜리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뭐 서로 불편한 거 안 느끼고 그러니까 사는 거야. 왜냐? 어차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딱 필요한 거면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거. 나는 돈도 없는데 무슨 아파트 왜 가려고 하지? 이해를 못 하겠어. 꼴랑 둘이 사는 거잖아. 둘이 사는데 짐이 뭐 그렇게 많다고. 안 그렇습니까? 짐이 뭐가 필요한데요? 옷장, 식탁, TV, 침대 끝이잖아. 뭐 침대 무조건 넓은 거 있어야 돼? 꼭 침대에서 자야 돼요? 매트리스 깔고 자면 되잖아. 침대에서 안 자면 뭐 죽습니까? 1.5룸만 되지, 1.5룸만. 대구에서 1.5룸 시작해도요. 한 보증금 한 300에 월세 한 30 주면 시작 가능합니다. 누구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결혼 가능하다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성이 안 차서? 그 좁아 터진데 어떻게 생겼냐고? 좁아 터진데. 그러면 당신은 좁아 터진 4평 고시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데? 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자취한답시고 4평 5평짜리 원룸 아니면 2평짜리 고시원에 어떻게 생활했어? 꼴랑 한 명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집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야 도대체 평수가? 어? 이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 뭐 그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아파트로 가겠다는 거야. 애시당초 이게 아파트 시작한다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지금 수입이 또 뻔하고 공공미디 하는 방법도 방법은 많죠 여러분. 있잖아. 이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합리적 선택하면 할 수 있어. 어? 이미 우리나라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어. 이 여자들은 근데 이 거품이 여자들한테 몰려 있어. 남자들보다. 남자들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원룸이라도 우리가 그냥 아끼고 살짝 하면 누가 그거 싫어해서 누가 있어? 당연히 땡큐지. 오히려 반하겠죠. 야, 얘 진짜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정말 마음도 천사구나. 경제관여까지 투철하네. 정말 이런 여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런 사람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 집 살 땐 한 푼도 안 보내놓고 막상 사작할 때 경동명의로 하자. 네 명의로 하자.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남자들은 알고 있는데 여자들이 모르고 있는 태반이야.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알려고 하지 않지. 대부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꼭 뭐가 자기 일이 아니야. 같이 해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냐 말이야. 왜 이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남자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오케이 할 사람도 많아요. 1.5룸에서 뭐 한 300에 30짜리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 단독주 전세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굳이 어? 굳이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니다니까. 우리가 너무 허들을 너무 엄청나게 높게 잡아놨어 이게 결혼이라는 게. 말도 안 되게 높이 잡아놨어.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아, 짱구님도 2000 들고 결혼했어요? 와이프분이 좋아하셨습니까? 와이프분이 좋아했어요? 가능하다니까. 2000 들고도 가능해요. 대구 같은 게 가능하다니까. 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이런 생각을 쳐다도 안 봤겠지. 처음부터. 시도할 생각도 안 했겠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거 자체 경제관념이 없는, 졸락이 없는다니까요. 졸락이 없는 거야, 경제관념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일단 출산율이 높으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되죠, 결혼을. 결혼을 많이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결혼을 안 할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들이 여자 싫어합니까? 아니거든요. 여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겁나요. 무서워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 문턱이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근데 이 문턱을 누가 만들었냐? 남자가 만들었습니까? 여자가 만들었잖아. 여자분들이 이거 니즈를 원하는데 남자 이걸 못하니까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포기해버리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맞잖아요, 여러분. 1.5렙에서 오는 330 시작하지. 아니면, 그냥, 왜, 주거역으로 된대. 전세를 시작한대. 이거부터 시작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네 번째 뭐냐 하면, 어? 폰스 따위? 중고로 좀 사면 되죠, 중고로. 어? 무슨 풀세트를 맞추려고. 잘 쓰지도 않으면서. 당근마켓으로 구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새거 쓰겠다고. 어차피 가구는 여러분, 그냥, 가구는 몇 번 쓰고 하다 보면 그냥 중고 돼요. 가구가 감가상각이 끝판왕이야. 어? 감가상각이 끝판왕이라니까요. TV는 무조건 60인치 있어야 돼. 어제 TV 봐가지고 맨날 막장 드라마밖에 더 보겠어? 어? 40인치 사면 40만 원, 30만 원 후반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 그거 TV 넓이 뭐가 좋다고, 맞죠? 식탁도 잘 뒤져봐요. 뭐 무료 나눔도 있어, 여러분. 보면 웃기게 뭐 인테리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무슨 자기들이 뭐 인테리어 맨날 뭐 예술가야? 마침 제가 결혼 엎어지판에 갈팡질팡 하고 있다. 왜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출산율을 가려면 생각, 결혼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율을 가겠죠. 일단 결혼 자체를 많이 해야죠. 결혼 자체 얼마 안 되는데 애 많이 낳을까 많이 나겠어요? 짱구님 생각해보세요. 결혼 자체를 일단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출산율 당연히 이어져요.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쪼그라들고 있잖아, 지금 점점.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야지 했던 사람도 나이 먹고 결혼 안 해야겠다고 바뀌고 있잖아, 지금. 특히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남자들이 결혼 안 하면 여자들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더 없어지는 거야. 냉정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이 뭐 같은 동성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동성혼 자체가 없잖아요. 불법이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남녀랑 모여가 살 수밖에 없고 남자가 뭐 남자 안 하겠다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보다 더 안 좋은 게 남자는 그래도 해외 결혼 할 수 있지. 오히려 여자는 해외 결혼 할 수 있는 횟수가 더 적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연 좀 적어주세요. 나중에 사연 좀 적어주세요. 이게 사연 안 적어주면 힘들어. 그러니까 뭐 TV도 살 필요 없고 그냥 자취할 때 썼던 거 공기업 아닌가요? 녹시자면 공기업이기 싶은데. 아무튼 그 그 당근마켓 같은 거 구입해가지고 쓰면 돼. 인테리어 같은 거 특별한 거 아니면 도배도 자기가 하면 돼요. 도배도 자기가 하면 돼. 도배도 DIY를 할 수 있어. DIY라도 좀 하면 되잖아. 어?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테리어도 졸라 많이 들잖아, 돈. 보통 인테리어 비가 평당 100만 원이거든요. 아파트 30평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테리어만 하겠어요, 여러분? 리모델링만 하겠어? 그 싱크대랑 사서 따봐. 그럼 4천만 원 더 든단 말이야. 4천만 원 에이드이냐? 누구 돈 나오는 거든. 당연히 남편 호주머니에 나오는 거잖아. 꼭 자기 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 제가 없는 얘기 지어냅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얘기입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얘기예요. 어? 눈앞에 있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출산율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출산율 같은 것도 너무 새 것만 쓰지 말고, 새 것만 사지 말고, 중고나 무전함도 적절히 활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사교육을 줄여야 돼. 사교육도 줄여야 된다. 특히 이게 중요해요. 사교육.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돈을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데 안 아끼려고 그래. 안 아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중요한 게 하면 지금 세대는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았잖아. 우리 부모님은 없이 살았잖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다른 것 같아. 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없이 살았는데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인드예요. 좀 뭐 방 도배가 안 좋다거나 좀 좁거나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참고 살면 참고 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았다는 게 제가 말을 잘못해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혜택을. 우리가 살 때는 주거 공간이라는 게 다 갖춰져. 내 방도 있었고 내 컴퓨터도 있었고 집에 소파도 있었고 TV도 있었고 스마트폰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 그리고 학원도 다녔었고 대학은 무조건 다 갔었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지금 태어난 친구들 중에 특히 이런 말 하면 또 욕 얻어먹을 수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게 고생 안 하고 자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여자분들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키웠단 말이에요. 물론 막대하고 키운 분들도 계시지만 뭐 딸이 그런 말 있어. 딸이 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딸이 무슨 혼수야 그냥 인간이지. 똑같은 인간이지 무슨 딸이 무슨 혼수예요. 이제 사교육 가지고 이제 그만큼 혜택도 못 받아. 왜 새 거 있어야 돼, 새 거? 새 거 오래 쓰지도 못하잖아. 아니, 애 키우고 나서 새 거도 오래 못 쓰잖아요. 애 키우고 나면 중고되고 버려야 되잖아요. 아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아파트 들어가야 주거 안정이 되는 게 아니야. 주거 안정이라는 게 꼭 무조건 매매로 들어가는 주거 안정이 아니라 집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대출하면 아파트 대출금만 하더라 150만 들어간단 말이야.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1년 내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항상 대출금 걱정하잖아, 여러분. 아파트 대출 가는 사람들은. 돈을 못 모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이었잖아, 현금이. 아파트 대출 받은 사람은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이제 대출이 높게 빠지는 거야, 이게. 아파트 대출 받는 사람들은 현금이 없어요.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점이 또 뭐냐 하면 아파트다 보니 갇혀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추어 놔야 된다는. 아파트 그 특유에 갇혀야 된다는 그런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짱구님 죄송한데 왜 저한테 반말하시는 겁니까? 왜 반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왜 형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집에 돈이 나가면 안 돼. 정기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니까. 월세 30 정도 나가는 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 뭐 가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아끼고 쓸 수 있잖아. 얘 외식 같은 것도 적게 할 수 있잖아.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 밥을 먹기 귀찮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 같은 거. 음. 밥을 잘 안 해 먹어. 얘기 들어보면 치킨은 많이 먹는다. 왜냐하면 사실 그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죠. 여자분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짱구리 내 보내버립니다. 이 마지막 경고에 내 보내버릴 거예요. 두 번 다시 여기 못 오게 할 거야. 임 내한테 지금 마일리지 많이 쌓였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뭐냐면 요리를 잘 안 해요. 이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거 여자분들을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벌이라고 피곤하다 보니까 요리하는 게 귀찮은 거야. 설거지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배달 음식이 이게 지출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요리를 이제 좀 해야 돼. 요리해보면 귀찮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야. 배달 음식 요즘에 한 2만 원 넘게 하잖아요. 한 번 시켜 먹으면. 서울 같은 데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배달비까지 포함시키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한 마리에.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시켜 먹는다 생각해보면 한 30만 원. 배달비 30만 원. 매일 시켜 먹으면 한 10, 80만 원 들걸요, 아마. 이 신혼부부 집 같은 데 가면 막 보면 음식은 많은데 잘 안 해 먹어요. 해 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품부터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나는 좀 적게 벌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게 벌더라도. 차도 막 비싼 거 사고 하니까 그런 거품을 줄여 나가면 충분히 생활 가능해. 왜 못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특히 뭐가 그러냐면 아파트는 특히 사람들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제가 아파트 보안을 했었잖아요. 아파트 보안 가보면 정말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도 졸라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들 특히 애엄마분들이 택배를 너무 많이 시켜. 정말 내가 어떤 거 느꼈냐면 매일 택배가 5개씩 와요. 저희가 택배 배달까지 했었거든요, 저녁에. 그 집에 갖다 줬었는데 택배가 막 이거 뭐 집에 안 나가나 봐요, 아마. 그냥 장을 안 보시나 봐요, 그냥. 택배만 주구장창 시켜요. 아마 한 달에 나오는 택배 박스나 그것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을 거야. 200개는 될 거야, 아마.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원피스, 뭐 책, 음식, 뭐 김치도 오고요. 고기 다 와요, 그냥 다 와. 아마 그게 쏘는 돈만 내가 한번 얼핏 우리 그때 얘기했거든요. 한 300만 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걸 다 쓸까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에 내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한번 그 집에서 한번 그 점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점검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막 집에 가보니까 택배 박스가 안 뜯은 게 쌓여 있는 거야, 이게. 한 방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일할 때 감지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구하고 가는 거죠. 들어가면 한 방에 창고도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런 집 몇 집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예전에 고민 사연 줬던 사람 중에서 그런 집이 있었어요. 택배를 졸라 한 습관적으로 사놓고 안 뜯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안 뜯으면 계속 안 뜯을 거라고. 영원히 안 뜯을 거다.
내가 물어봤을 때 막 그런 사람한테 정말 택배 써가지고 뜯어가 쓴 게 몇 개 있냐? 100개 중에 10개도 안 된대요. 그럼 돈 쓰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싸기 때문에. 싸다고 막 지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곳곳에 거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않나? 돈 안 남아나지 않나요? 살기 팍팍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안 한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아가지고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남들은 뭐 그냥 평탄하게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얘기 들으면 다 살기 힘들다 그래. 다 살기 힘들다 하는데 이런 것도 포기 안 한다니까, 얘기 들어보면. 아, 진짜 포기 안 한다니까요. 아, 그럼 나 헷갈린다니까. 정말 살기 힘들다고 정말 살기 힘든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살기 풍족한 건지 헷갈려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살기 힘든 게 맞나? 힘든 척 하는 건가?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일본에서 5번까지. 아니, 가능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어요. 있는데 아직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수라는 거지.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짠순이 유튜버분들 많아요. 짠순이 유튜버분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이런 분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적어서 그래. 여러분, 뭐, 여자분이 뭐, 검소하다 하면,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자분이 다 검소하다 생각해요. 이게 칭찬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자분들 검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 손가락질 받아봤자 뭐 내가 죽습니까? 그 얘기 들어 죽어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그런 손가락질 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안 엮이면 되는 거죠.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 내한테 보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주위에서 공삼하자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내한테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 캐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쌀 한 간마니를 갖다 줍니까? 솔직히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 중에. 아,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야. 손가락질 계속 하라고 하세요. 그 손가락 나중에 부러집니다, 내가. 손가락 떨어져 없어져, 그냥. 그런 손가락 없어도 됩니다. 전전긍긍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의식하면 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의식을 하니까. 다른 나라도 의식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의식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너는 계속 손가락질 해라. 계속 뻑큐 날려라. 난 신경 안 쓸게. 계속 그렇게 계속 삽질해라 그냥. 오히려 그런 나라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니까. 유럽 그런 나라 여기서 그렇지 못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야. 일본은 이제 그런 거품이 많이 빠졌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봐봐.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난 저런 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보면 쭉박 날리고 싶어. 전전긍긍은 님이 나세요. 왜 내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런 걸 웃긴 게 내가 힘드니까 너도 같이 힘들어. 이 끌어들이는 사람들. 내가 정말 저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나도 비교하니까 너도 같이 비교하자. 바꿀 방법이 없는 게 바꿀 수 있어요. 니만 못 바꾸는 것 뿐이야. 우리는 바꿀 수 있어. 난 바꿀 거야. 여러분도 바꿀 거죠? 왜 못 바꿉니까? 이게 무슨 불치병입니까? 여러분 바꿔 나갈 수 있잖아요.
실천하면 되죠. 왜 못 바꿉니까? 실천하면 되지. 오히려 바꿀 게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단언하고 그렇게 그냥 체념하는 게 그게 더 웃기지 않나요? 아무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 못 바꾸, 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못 바꾼다고 솔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해보고 하든가. 해보고 나서 하든가.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나는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안 될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안 되겠죠. 본인만 안 되겠지. 우리끼리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꼭 보면 뭔가 자기가 안 되고 포기하는 것들을 꼭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자체가 나쁜 거야. 여러분 저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꾸려고 하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든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니까, 뭉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개인이 하고 있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이 뭉개버리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비교를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뭉개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비교하는 사람들 자체 이제 개체가 힘이 없어져야죠. 지금 그런 걸 이제 바꿔나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아마 이걸 바꿔나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의식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TV를 보면 안 돼. TV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품, 버블 프로그램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난 제일 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이 출산율을 더 바닥으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남녀 어떤 부부끼리 고불 갈등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진짜 왜 만드는 거야, 진짜. 그거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연예인 부부들 나오는 거 보면 안 돼. 연예인 부부는 그냥 차원이 다른 사람이 그걸 무슨 평범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 희대 개소리 아닙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동상이몽. 동상이몽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안에 막 이딴 거 보면 안 돼. 이미 그 사람도 우리의 평범한 사람과 벌이가 먼 사람. 평범하지 않은 거 평범하다 보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현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동치미씨 이런 거 있죠. 이미 그 사람도 우리의 보통의 삶을 초월한 사람이야, 여러분. 연예인 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검색해서 시세를 한번 보세요. 기부 20억이라니까? 여기 20억 아파트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평범한 척 하면서 우리랑 뭐 공감? 동질감? 애시당초, 애시당초 그 조건이 안 맞는데?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애시당초 보면 안 돼. 현실과 완전히 그냥 안드로메다급보다 동떨어진 거라니까. 보면 안 돼, 여러분. 보면 병들어요. 근데 웃긴 게 남자들은 안 보지만 여자들 본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남자들이 이미 거기에 탈출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여자분들 중에 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 특히 주부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그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 달라. 동일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가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봐야 돼. 아무튼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는 사람 졸라 많을 거야. 근데 뼈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도 사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사람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과연 이렇게 순순히 따를 여자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지. 이렇게 과연 이렇게 눈을 낮추고 현실적인 눈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나오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을 때 과연 오케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기서부터 숨이 탁탁 막혀오죠. 예, 막혀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바꿔 나가야겠죠. 특히 남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그 현실을 보면서 자꾸 허황된 꿈만 꾸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꿈만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이제 접근을 하면 저는 결혼이 그렇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멀게만. 어쨌든 이제 서로 간에 너무 높은 허들을 가지고 결혼을 보지 마시고 눈을 낮춰가지고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 이 결혼을 보고 그렇게 좀 준비하는 이 결혼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